네, 안녕하세요. 네오진 과학학원에서 화학 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연고등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화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연고의 시험 범위 자체는 3단원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가 타 학교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무난했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고요. 쉬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단원 자체가 워낙에 내용적으로도 좀 쉬운 단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도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저연고등학교의 이제 등급 컷을 보게 되면 1등급이 98.99점, 99점이죠 사실. 거의 100점이나 99점이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만큼 쉬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2등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90점대 초중반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되게 기분 좋게 풀었을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굳이 실수가 없었다면 무난하게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시험이었으나, 이제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올라서 기분은 좋지만 등급 것도 같이 올라버려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문항들을 쫙 분석을 했었고요. 대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고3 기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3점짜리 문항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항들을 대비하실 때는 고3 기출과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된다면 수능 특강 3점도 절대로 빼먹지 말고 한 2번 정도는 풀어봐야지 무난한 점수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연고의 시험 자체가 이렇게까지 등급컷이 나올 정도로 완전 쉬운 시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 이제 워낙에 잘 대비를 해서 특히 수능 특강 3점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해줬었을 거고, 그래서 연계되는 걸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등급컷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핵심 문항이라고 찝어드린 문항이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좀 다뤄보고자 했던 이제 파트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시험 자체가 조금 무난하게 나오다 보니까요. 그냥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그나마 시간을 조금 잡아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조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력 3번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문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분자들을 다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문제가 되는데요. 표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보게 되면은 조건들도 좀 귀찮게 줬어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다 이런 식으로 딱 직설적으로 주게 되는데, 빈칸을 뚫어놓고 이 친구일 수도 있다, 이 친구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좀 귀찮아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옆에 있는 그 조건들조차 숫자도 다 미지수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하면서 되게 당황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냥 분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분자들에 대해서 조건에 맞춰서 그냥 그 숫자들을 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숫자들로 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딱 학생들 입장에서 좀 당황하기 좋은 문제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다 무난한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3단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단원 자체가 워낙에 쉬워서 딱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더 이제 꼼꼼하게 개념을 마무리 짓느냐, 이런 싸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이제 대강대강 외우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부분은 수업 시간에 이제 놓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돈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좀 여유가 된다면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웬만하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제 유형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분자들에 대한 특징들을 주로 물어보는데, 자주 나오는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이 숫자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암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걸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나오는 애들은 그냥 한꺼번에 외워버리면 훨씬 더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3단원이 이제 워낙에 쉽기 때문에 이제 시험 점수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잘못됐지만 대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등급급도 같이 올라서
등급은 이제 안 오르게 되는 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3단원이 좀 무난하게 학교에서 출제가 되었다면요, 4단원 2학기 기말고사 얘기하는 거죠. 4단원 부분은 무조건 이제 좀 어렵게 낼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게 낼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왜냐면 이제 3단원 부분에서 등급을 이제 완벽하게 가르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4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원 내용 자체가 1단원과 거의 성격이 비슷하죠.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가짐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3단원에서는 쉬웠던 만큼 방심하지 말고 4단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대비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신분석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